자, 데이 25. 오늘 우리 시험 갔다 온 거잖아, 그지? 시험 갔다 온 건데 지난주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강의 진행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이 진행을 좀 하면서 가져가 볼게요. 수업 진행자를 피셨습니까? 어차피 시험도 다 쳤던 오늘 다 이미 제 수업 지금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바로 다 쳤던 부분이니까 이 여기서 그냥 본인이 몰랐던 거 있으면 아까 틀렸던 거 있으면 지금 수업을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단어가 보일 때마다 바로 같이 외우면서 진행을 하면 나중에 제 시볼 때도 훨씬 수월하겠죠. 오늘 시험 통과하신 분 손 들어봐. 채점 안 해도 알잖아. 나 통과한 거 같다. 아유 좋아. 지금 통과한 거 같아? 아니야 뭐 뒤에서 보니까 막 자신 있게 축축축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막 덤성덤성 채워넣듯이 막 이렇게 아까 시험을 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시험 결과 별로 좋을 것 같진 않은데 평소보다 어쨌든 앞에서부터 지금 공부를 해 나가면서 아니 제가 설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본인이 틀렸던 단어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됐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외워갖고 나중에 제시 좀 원활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재상으로는 93쪽이고요. 편할까요? 93쪽 같이 풀어놓고 나눠 공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차상을 2번 났는데 한 번은 문짝이 다 부셔졌고 문짝이 부셔졌는데도 겨우 열리긴 했었어. 근데 두 번째는 같은 측면 또 받아가지고 다른 운전자가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저기 창문에 들이받은 거야. 여기를 들이받은 거야. 여기 들이받아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계속 막 어지럽고 토가 나고 막 이러더라고. 그랬는데 뇌가 부었대. 그래도 뇌출혈이나 이렇게 막 심각한 건 아니고 뇌진탕이라는 거야. 뇌진탕, 경미한 뇌진탕. 그래가지고 뭐 그날 퇴원을 하고 응급실에서 집에 가서 안정을 취하면 될 것 같다 했는데 머리가 또 아파가지고 그날 밤에 또 응급실 한 번 더 가고 어쨌든 그렇지만 현재는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병 때문에 죽을 것 같지는 않고 내가 보니까 4주를 한번 보던 것 같아. 점집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 그 뒤에 그래서 택시를 타거나 지금 대중교통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차가 없어서. 그런데 택시 타고 오다가도 덤프 들어가고 되게 받을 뻔했어. 진짜로 여기 고가다고 내려오다가 바로 앞에서 청명 아니 저기 여기 하원석 보다가 영통석 보다가 그래서 내가 이게 뭐가 운세가 나쁜가? 죽을 수도 있나? 막 이런 생각이 살짝 좀 들던데요. 조금 더 쉬는 거. 조금 더 쉬는 거. 아니 나중에 저 종이 한번 돌려서 투표 한번 할게요. 17일날 수업 원하시면 저 수업하겠습니다. 다 안 원하는 거 맞지? 좀 원하지 않고 쉬고 싶은 거 맞지? 그지? 어차피 약속대로니까 그지? 원래대로 그냥 17일날 쉬는 걸로 하고 24일부터 나갈게요. 그거는 2월 되거나 환불 조치됩니다. 아시겠죠? 갈게요. 앞에서부터 자 갑시다. define 여기서 두 번째 단어 2번 define 정의내리다라는 단어죠. 근데 이 단어 제가 설명 안 했었는데 그지? 자 한번 볼게요. 텔레비전 위에 요즘 TV를 안 보더라 이제 TV를 이렇게 쓰면 여기 위에 HD, TV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HD라는 거 굉장히 이 약어 많이 보셨을 텐데 이 HD라는 단어가 High Definition입니다. High Definition. 그러면 define 정의내리다? 그러면 높은 정의 이런 해석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define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어떤 명확하게 하다입니다. 명확하고 뚜렷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define이라는 건 정의내리다라고 볼 때 언어적으로 약간 모호한 개념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설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시각적으로도 명확하게 해주다, 뚜렷하게 해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고해상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definition이라고 쓰시고 옆에다가 명사꼴 definition 쓰시고요. 옆에다가 정의 단어에 대한 정의라고 1번 쓰시고요. 2번은 뭐라고 할까요? 해상도, 선명도, 고선명도 TV 이렇게 할 때 high definitio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겁니다. 5번에 po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ose. pose라는 단어는 니네 어떻게 알고 있지? 보통 사진 찍을 때 포즈를 좀 취해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사진 찍을 때 포즈를 취하다는 건 니네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외울 필요가 없죠. 그러면 두 번째 뜻이 너무 중요하니까 두 번째 뜻을 거기다 한번 써보시면요. 자, 쓰시죠. 제기하다입니다. 제기하다. 제기하다는 뜻입니다. 제기하다. 제기하다.
그러면 제기하다일 때 그 뒤에 목적으로서 뭐가 항상 오냐면, 그지? 의문을 제기하다. 내지는 어떤 위험이나 위협을 제기하다. 그래가지고 목적어가 의문, 위험. 의문이면 question, 위험이면 danger, harm. 그다음에 위협이면 뭐 risk, threat 요 정도가 되겠네요. 요런 걸 목적으로 달아서 제기하다라는 뜻으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 93쪽 예문 봐가면서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할게요. 93쪽 같이 보실까요? 어떻게 돼 있어? 포즈를 취하다 없잖아. Pose questions and pose to call out 있습니다. 자, 보시면 pose question, 질문을 제기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new 미디어들이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위협을 제기하다. 됐을까요? 그래서 question, threat, danger, risk 이런 식의 단어를 수반하여 제기하다라는 뜻으로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 바로 그 밑에 단어 mainstream입니다. mainstream 뭡니까? 주류죠. 주류. 그지? 주류가 뭐야? 어떤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면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메인이 되는 세력을 우리 보통 메인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류. 사회의 주류에 끼지 못하죠. 그래서 주류의 반대말로서 뭐 소수에서 majority, 죄송합니다. minority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margin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써놓을까요? majority, margin은 이렇게 잠깐 볼까? 이런 이렇게 가장자리, 테두리 이런 원래 뜻이거든. 여백 이런 뜻인데 뭐냐면 가장자리, 테두리, 여백 이런 거니까 중요한 내용은 중간에 있고 그냥 이 중간 옆에 외곽, 테두리, 에워싸고만 있는 거지 그 안에 내용이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약간 margin이라는 단어는 어떤 그 가장자리, 외곽, 테두리 이런 뜻도 있지만 중간에 주류에 끼지 못하는 이라는 의미로서 그죠? 소외계층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메인스트림의 반대말로서 majority라던가 아니면 margin이라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promo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16번 promotion이라는 단어. 요 단어 한번 좀 볼게요. promotion. 자, pro라는 단어는요. 자, 앞쪽으로라는 뜻입니다. move라는 단어는 움직이다입니다. move에서 motion 하면 움직임 이렇게 되겠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움직여 나아가다 이런 뜻인데 자, 회사에서 내가 남들 제끼고 나 혼자 앞으로 막 나아가. 그럼 뭐가 되지? 승진이죠. 써볼까요? 1번 승진입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쭉쭉쭉 잘 나아가. 그럼 뭐야? 앞으로 잘 나아가. 뭐죠? 증진이죠. 증진. 증진. 그 다음 판매를 함에 있어서 그죠? 판매를 함에 있어서 앞으로 막 쭉쭉쭉 나아간다는 건 판매 실적이 올라가는 거죠. 판매 실적이 올라가도록 하는 모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든 활동들. 그 뭐라고 하냐? 홍보 활동이라고 합니다. 됐을까요? 홍보라고 써볼까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긍정적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승진이라는 뜻도 되고 증진이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판매에 있어서의 어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홍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죠. 그냥 프로모션이라는 단어 자체를 굳이 해석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 중에도 많이 쓰거든요. 무슨 현대차가 차 많이 팔려고 프로모션으로 이번 달에는 뭐 이런 행사 안 되네 이런 식으로. 그죠? 프로모션이라는 단어는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 증진, 홍보 이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8번 잠깐 가볼까요? descend에다가 ENT 달렸습니다. ENT 동그라미 한번 칠게요. 전에 설명하고 했던 단어입니다. 자,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는 거. 반대말 하나 쓸까? ascend입니다. ascend가 오르다야. 그러면 내려가는 거, 오르는 거는 ascend고요. 내려가는 거는 descend. 진짜 똑같고, 그죠? descend입니다. send는 똑같고, ascend냐, descend냐. 그러면 ascend는 오르다, 상승하다. descend는 내려가다, 그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descend 내려가고, descendant. 선생님 뭐라 그랬어? ENT를 달면 사람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면 내려간 사람 뭡니까? 후손이 되죠. 됐을까요? 그래서 후손입니다. ENT를 달아서 명사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descendant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단어가
촘촘히 굉장히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촘촘히 좀 많네요. 바로 그 밑에 단어 consider, considerable, consider 하면 우리가 고려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 considerable은 상당히 없습니다. 이건 뭡니까? consider는 상당한 거야. 상당한. 써볼까? 상당한. 예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94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play a considerable part. 상당한 역할을 하다. 됐습니까? 상당한, 얘가 여기서 상당한 역할을 했다라는 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뜻도 되겠죠. 됐나요? 상당한 중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 두 번째 예문에 보시면 진짜 물리적으로 상당한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중요한이라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문 봅시다. 자, 94쪽 밑에서 두 번째요.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nd effort. 상당한 양의 시간과 노력. 됐습니까? 그래서 시간과 노력 이런 것이 양쪽으로 상당하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기여가 상당했지. 일단 그건 기여가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라는 의미로서 저 중요한이라는 의미로도 살짝 파생해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말고 하나 써볼까? Considerate. 이렇게 됐어요. Considerate가 그래서 Considerate 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사력이. 사람이 사력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파생해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 이고요. 그다음에 단어는 23번에 나옵니다. 디서플린 저하고 했죠. 디서플린 몇 번 한 것 같은데 지문에서 나와가지고 한 것 같은데 디서플린 무슨 뜻이야? 디서플린 첫 번째 훈육 훈련을 받으면 해서는 안 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서 훈육이 잘 된 아이를 well disciplined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스스로 훈육이 되어져서 자기 절제를 할 줄 아는 이라고 할 때 self disciplined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well disciplined, self disciplined 됐을까요? 그렇게 보통 쓰는데요. 훈육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 말고도 뭘로 쓰이냐면요. 아주 구체적 학문 분야들을 나타낼 때 씁니다. 과학이면 쌤 뭐라고 그랬어? 물, 화, 생지 이렇게 4개의 디서플린즈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구체적 학문 분야를 나타내는 겁니다. 학문 분야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자, 95쪽의 세 번째 예문 읽겠습니다. Scholars in a range of disciplines in the social science. 사회과학 분야, 사회과학에서의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 됐습니까? 그럼 사회과학이라고 하면 간에 뭐가 있어? 뭐 정치학도 있고 여성학도 있고 무슨 인문학도 있고 문화인류학도 있고 철학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고고학도 있고 막 쪼개지죠? 아시겠죠? 네, 그런 학문 분야들 할 때 discipline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밑에도 하나 읽을게요. Science of Architecture and Related Applied Disciplines. 그다음에요. 건축과 그 다음에 건축 관련 응용 어떤 학문 분야들에 대한 과학 됐습니까? 관련 학문 분야라고 할 때 related 건축과 관련된 학문 분야라고 할 때 applied discipline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박스 끝에 한번 가보죠. disciplinary 주좀 칠까요? 학문 분야의 그러면 disciplinary의 뜻이 두 가지겠죠. 훈육의라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문 분야의 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오는데 제가 앞에 인터 한번 달아봅시다. disciplinary A-R-Y 이렇게 해서 형용사와 하고 앞에 인터를 달았습니다. 인터가 뭐야? 누구 간에 이런 거죠? 간에라는 뜻이죠. 자, 봐. personal 하면 개인적인인데 interpersonal 하면 개인 간에 이런 뜻이 되죠. 대인 간에 소통, 대인 간에 서로 이런 거잖아.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 학문 분야 간에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이런 뜻이 되겠죠. 사람이 인터디서플리나다라고 표현하면 뭡니까? 정말 여러 학문 분야를 아울러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잘하는 사람. 됐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철학도 잘하고 인문학적인 학문들도 다 아우르고 심지어 그러면서도 건축이나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만들었고 그런데 그거에 기반이 될 만한 건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공학적인 요소라든지 물리학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잘 알고 심지어 천문학도 엄청 뛰어났다고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사람을 묘사할 때 정말 학문 분야를 뛰어넘어 다재다능하다라고 쓸 때 인터디서플리너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 학문 분야 간에 이런 뜻도 되지만 여러 학문 분야에 걸쳐서 박학다식한 이런 뜻으로도 interdisciplinary라는 단어가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금 그 밑에서 한 25번 단어예요. pursue, pursuit. 자, 동사 원형 하나 쓰고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pursue입니다. pursue. 그죠? 동사 기본형이 pursue입니다. 추구하다입니다. 추구하다. 이거의 동사 꼴 pursuit. 그죠? suit. 됐어요? 자, 그러면 이왕 나온 김에 수에서 수트 되는 것도 하나 해볼게요. pursue는 추구하다고요. 수는 고소하다입니다. 고소하다. 법적으로 고소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pursuit 하면 추구가 되고요. 여기서 suit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고소에서 이루어지는 법정 소송. 그지? 소송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죠. 수트는 그 뜻도 있어. 니네가 생각하는 그 수트 맞아. 이렇게 바지랑 이렇게 그 뭐지? 자켓이랑 딱 맞춰 입어서 한 벌 입은 정장을 우리는 수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장 한 벌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수의 명사꼴로서 저 고소 내지는 법정 소송이라는 뜻으로도 수트라는 단어가 쓰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없네요. 정리됐습니다. 126번입니다. 지금 쫓아오면서 니네 빨리 오늘 자기가 나왔는데 못 쓴 단어 있으면 즉각 외워. 됐을까요? 자, 여기서 네 번째 단어입니다. 네 번째 단어 unwritten. 아니 저기요 unwritten 하면 니네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해석이 어떻게 되니? 쓰여져 있지 않은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근데 말 그대로 문서라든지 서류에다가 써놓지는 않았으나라는 뜻이야. 그럼 무슨 뜻이야? 써있지는 않아도 암묵적이죠. 그지? 쓸 필요가 없는 불문율이죠. 쓸 필요가 없으면 그건 당연하게 암묵적으로 지켜야 하는 이런 뜻이죠. 예문을 읽겠습니다. 빨리 봐. 암묵적인 불문율에 두 번째 예문이 더 와닿겠네요. 위에 거는 첫 번째 거는 약간 예문이 필요할 거, 내용이 필요할 것 같고요. Unwritten rule to clean up after meeting. 청소가 끝나면 제자리를 치워야 한다는 쓰여져 있지 않은 규칙이라는 게 뭐야? 암묵적으로 불문율로 이미 정해져 있는, 써있지는 않은 규칙 이런 거지. 저기 니네 학교에 와서 뭘 사가지고 와서 먹었어. 그치? 아니면 일회용 같은 거 썼어. 근데 그렇게 쓰면 여기 놔두고 가는 게 맞아? 아니면 들고 나가면서 버리고 자기 자리 정도는 정리를 하는 게 맞아? 내가 니네한테 일일이 매번 자기가 먹은 컵 치워 의자 정도는 집어넣고 나가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암묵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본적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unwritten 이런 식으로 쓰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 내려가시다가 8번 갑니다. inhabit이 무슨 뜻입니까? 거주하다죠. 거주하다 뭐 쉬운 단어 어디 살다 할 때 live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주하다라고 할 때 동의 표현 하나 쓰고 넘어갑니다. dwell 좀 칠까요? dwell 거주하다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단어 파생 한번 해봅니다. inhabit 거주하다, dwell 거주하다죠. 그럼 inhabit의 명사꼴은 뭘까? 거주자라고 하면 쌤이 사람일 때 er을 달기도 하지만 좀 전에 했잖아. et를 달기도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inhabitant 됐을까요? inhabitant 하면 거주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아까 descend 내려가다 그러니까 자꾸 내려가면 자손 사람 descendant가 됐듯이 inhabit도 inhabitant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의 집안 dweller 이렇게 하면 똑같은 뜻이 되겠죠. 거주자. 그치? inhabitant, dweller 이렇게 가져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2번 한번 가볼게요. 12번 invasion. 자, 기본 단어 한번 쓰면서 다시 한번 숙지하겠습니다. invade 주시가 invade 이게 기본 동사야. 기본부터 알아야지. invade 뭐야? 침입하다, 침범하다, 침공하다 이런 뜻이지, 그지? 그러면 이거에서 invasive 형용사로 가져가 보기도 합시다. invasive 됐습니까? invasive species 하면 뭐가 되지? 예를 들면 foreign invasive species 하면 외래 침입종 됐습니까? 외래 침입종 황소개구 이런 애들 그지? 그 기존의 로컬에서의 어떤 생태계 다 망가뜨리면서 완전 그 먹이사슬 다 교란시키잖아요. 다 잡아먹어가지고 그지?
이런 외래 침입할 때 침입종 할 때 invasive species로 시키기까지 연결해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 14 묶어서 좀 한번 진행해 볼까요? 13 retailer 소매상이고요. 그 다음에 wholesaler 하게 되면 도매상입니다. 그런데 얘들아 있잖아. 리테일하면 소매니까 조금이고 도매면 엄청 많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최종 소비자인 우리가 물건을 사는 곳은 전부 다 리테일이에요. 됐을까요? 그러면 최종 소비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동을 해서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는 말 그대로 소비자를 상대하지 않는 그 최초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 사이에 껴있는 사람을 그냥 홀세일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 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문 닫았나? 혹시 알아? 열었어. 아직 문 열려 있어? 다시 열었어. 다시 열었어? 일부는 아예 다 닫는 걸로 알고 있고 일부는 회생을 몇백 원인가 받아가지고 회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간에 근데 여기 맞은편에 롯데는 문 닫지 않았어? 여기는 어머님들 장보실때 어디가? 집으로 배송 말고 만약 가야 된다 이마트가 있네 근처에 이마트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홈플러스도 문 닫았지 아니 뭐 한다고? 어떤 지점은 90% 완전 미친 세일하던데요. 마진 하나도 안 남기는 세일 해가지고 문 닫는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규모가 크던 적도 있잖아요. 저런 마트들 싹 다 뭡니까? 코스트코 싹 다 리테일러입니다. 아시겠죠? 백화점 싹 다 리테일러입니다. 우리가 가서 물건 사는 것은 다 리테일러고 그 사람들한테 그런 식의 그 소비자가 상대하는 그런 상점들에게 물건을 제공하는 것을 호세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념을 그렇게 잡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 20번 initial 자 어디 있습니까? 자 67쪽 맨 마지막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initial이라는 단어는요 뭐냐면 물리적으로 맨 앞에 이렇게 돼 있죠. 선생님이 김유정 이렇게 하면 킴 중에서 앞에 첫 번째 딸을 따서 K 이렇게 하잖아. 그지? K YJ 이렇게 유정 이렇게 그죠? 맨 앞자를 따죠. 그래서 물리적 공간상으로 공간적으로 맨 앞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뭐가 되냐? 초기의 처음의 최초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 했던 시도 이렇게 하면 initial try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의 연구의 결과 그죠? 초기 연구 결과라고 할 때 initial studies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아침 뉴스의 출처라고 할 때 initial source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하나 더 쓸게요. initiate 동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initiate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것을 주도적으로 맨 앞에 서서 게시하다 시작하다라고 쓰이기도 하고요. 어떤 것을 시작하다 그죠? 게시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initiate는 또 뭐가 있냐면 맨 앞이잖아. 그래서 리더들이 맨 앞에 서서 앞에서 이끌어가잖아요. 그래서 주도해서 이끌어가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아시겠죠? 맨 앞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맨 앞에서 이끌어가다 이런 뜻도 되고 이제 어떤 것을 처음으로 맨 앞에서 맨 처음 시도하다 시작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이라는 어떤 느낌을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가 문맥에 맞게 처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에 했던 단어이긴 한데요. 26번입니다. exclusive 한 번 더 하고 갈게요. 자, exclude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exclude, 쌤 손을 잠깐만. include는 포함이잖아. 그치? 포함하는 거죠. exclude는 배제시키고 제외시키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배제하는, 제외하는 이런 뜻으로 쓰이지만 실제로 exclusive는 어떤 용례로 쓰이냐면 자, 볼게요. 니네 다 나가 나만 할 거야 이런 뜻이야. 배제시켰다 제외시켰다 다 빼고 그죠? 나만 다 할 거야 이런 거거든. 그럼 exclusive 하면 뭡니까? 독점 취재의 됐을까요? 다 빼고 나만 했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독점 취재입니다. 그래서 뉴스 상단에 exclusively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우리만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다 빼고 우리만 단독으로 취재했다고. 그래서 독점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exclusive for VIP 이건 뭡니까? VIP를 위하여 난 니네 다 나가줄래? 다
다 나가줄래? 제외시키고 배제시키고 VIP 전용이죠. 그래서 독점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전용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파생해서 실제에서는 그렇게 쓰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로 갑니다. 27번 첫 번째 단어 진짜 어렵습니다. 이 단어 어렵습니다. 자, 이 단어 어렵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induce입니다. induce는 뭐냐면 첫 번째 유도하다.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다. 됐을까요? 이끌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다 이런 거죠. 유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잠깐만. A도 준다, B도 주. 사람은 A라는 사람도 죽고 B라는 사람도 죽고 C라는 사람도 죽고 D라는 사람도 죽고 역사적으로 봤더니 안 죽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그러면 이걸 여기서부터 그죠? 이런 사례들로부터 우리가 유도해서 끌어낼 수 있는 게 뭐죠? 사람 다 죽는 거죠. 맞죠? 이걸 뭐라 그래? 귀납법이죠. 귀납법. 논리적으로 귀납하답니다. 됐을까요? 자, 귀납하답니다. 그래서 유도하다, 귀납하다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서 이 단어를 외워두셔야 하는데 이 단어가 안 돼! 10초, 3초 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인덕션 갑시다. 인덕션. 그럼 인덕션 1번, 2번, 3번, 4번 그치? 우리 인덕션 하면 이제 먼저 뭐가 딱 떠오르냐? 부엌에 인덕션 있잖아. 부엌에 인덕션 있죠. 그 인덕션이 뭐냐면 나 인덕션 물어봤거든. 물리 선생님한테 물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통과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전기 그런 말을 유도 전기 무슨 용어던데 전기를 유도해서 뭐 어떻게 하는 공법 무슨 그런 어떤 방식 그 전기적 방식이라던데 유도 전기 전기 유도 몰라 뭐 그렇게 해서 불이 없고 표면이 뜨겁지 않은데 그 전기적 어떤 유도를 통한 어떤 기법으로 물건을 데우는 방식을 사용해서 그걸 인덕션이라고 부르는 거래. 무슨 알겠죠? 과학 용어로서 전기를 유도하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대로 쓸게 인덕션. 됐죠? 인덕션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유도인데요. 심지어 뭐까지 포함됩니까? 유도분만이 포함됩니다. 유도분만. 애 안 나올 때 호르몬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하는 이거 의학 용어로 유도분만.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죠? 유도분만.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귀납법. 됐을까요? 나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어떤 드라마에서 그 첫 번째 그 법정 드라마였는데 변호사들의 어떤 삶을 다루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그 드라마의 1화 제목이 영어로 딱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드라마인데 인덕션이라고 써져 있어요. 뭐죠? 인도식이야. 인도식. 그러니까 그 신입 그 뭐냐 그 신입 저기 변호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대표 변호사들하고 그다음에 파트너 변호사들하고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저기 새로운 신입 변호사들하고 다 모아서 이런 모임이고 이런 우리는 회사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게 회사로 이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식의 서로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조직이 되도록 어떤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그런 식의 어떤 첫 번째 자리 이런 걸 인도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보통 뭐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곳이죠. 됐을까요? 이걸 인도식이라고 하는데 됐죠? 네 가지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니네가 봐도 이거 무슨 네 개의 뜻의 개연성이 있냐? induce가 그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하다 이런 건데 전기적 인도, 전기적으로 그렇게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여 어떤 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기기한 인덕션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인도, 유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의학적으로는 유도뿐만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유도하여 결론을 내면 그걸 비난법이라고 쓰일 수도 있고요. 사람이 앱을 어떤 조직 안으로 이렇게 인도하여 들어오게 하여 소개를 하고 하는 그런 식의 오리엔테이션 같은 자리를 인덕션이라고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가지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다음 위에 세 번째 단어 issue 이렇게 있습니다. issue. 예문 보겠습니다. 99쪽 이슈 하게 되면 social issue, 뭐 current issue 하게 되면 사회적 문제들, 사안들, 생각해봐야 될 거리들 이걸 이슈라고 보통 하잖아요. 이슈는 보통 해석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자 그런데 그거 말고 동사로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동사로서 무슨 뜻이냐면요. 쓸게요. 1번 지급하다 2번 발부하다 아니면 공식적으로 어떤 것을 입장 따위를 발표하다 우리가 지금 뭐 수업 시간에 하는 발표 이런 거 아니야. 가로 열고 공식적으로 입장 따위를 발표하다 뭐 서면이 됐던 기자회견이 됐던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발행하다 발표하다 됐어요? 영장이 지금 영장 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장이 꼭 발부될 겁니다. 됐습니까? 약간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이나 어떤 결정이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나 아니면은 이렇게 기자회견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 됐을까요?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걸 이슈라고 합니다. 예문 잠깐 볼게요. 예문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자, 40% 리펀드, 40% 환불금 이렇게 돼 있죠. 뭐 하루 전날 취소하면 전액 환불 안 되잖아, 그지? 당일날은 아예 환불이 안 되고 그러면 그 중에서 40%의 그 환불금이 이렇게 그죠? 지급되어질 것입니다. 그죠? 지급되어지다. 그래서 지급하다. 이슈 왜 썼을까요? 생각보다 동사로 많이 씁니다. 그지? 문서상으로 발부하다.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언어적인 것을 통하여 발표하다, 입장을 발표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지급하다, 그지? 지급하다. 추석 때 또 뭐 민생지원금이 또 인당 최대 35만 원까지 4인 가족 기준 뭐 140만 원까지 지급이 될 거다라고 지금 정부 발표가 있던데요. 모두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서 뭐 개인의 어떤 처해지는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최대 35만 원까지 이렇게 지급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급하답니다. 이 비이슈드죠. 됐을까요? 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plain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5번에 plain. 니네 plain 하면 뭐가 떠오르니? plain 요거트. 그렇지. 그럼 plain 요거트. 선생님 지금 티셔츠 plain한 티셔츠 입고 있어. 뭡니까? 요거트도 플레인하다는 건 아무것도 들어가지 첨가되지 않은 요거트 자체를 그냥 플레인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티셔츠가 플레인하다는 건 무늬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무늬가 없는 이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는데요. 그치? 근데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사로서 이거 지금 플레인이 저기 부사로서 쓰이는 거 좀 쳐볼까? 완전히 순전히 plain wrong 이렇게 표현했어. plain wrong 예문에 주쳐볼까? 완전 틀렸는데 완전히 오롯이 그래서 100% 완전 틀린 말인데 완전 잘못됐어. plain wrong.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야구르트 안에 아무것도 안 섞였고 선생님 티셔츠에 어떤 무늬나 이런 게 하나도 안 섞인 것처럼 plain wrong이라고 하잖아요. plain right 이렇게 하면 뭡니까? 진짜 100%뭐 섞인 거 없이 완전 다 잘못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로서 완전히 순전히 이런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일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 또 플레인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평범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평범하답니다. 그죠? 평범하답니다. 평범한 순간 이렇게 있네요. 평범한. 그죠? 플레인이라는 단어는 얘들아 상대방의 외모 같은 걸 묘사할 때 플레인하다고 쓰면 진짜 큰일 나. 평범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예쁜 거상 하나 없고 그냥 별로 튀는 데도 없는 데는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일 수도 있어. 외모가 플레인하다고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눈에 안 띈다는 거지. 그냥 묻혀서 눈에 안 띄고 특별히 예쁠 거 하나도 없는 이런 뜻이야. 플레인 그런 뜻으로 쓰일 수 있어. 근데 그런 거 말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플레인이 뭐죠? 지리적으로 평원입니다. 써볼까요? 평원. 평원입니다. 그래서 플레인 여기 대문자 처리해가지고 있잖아. The Great Plain 이렇게 지형입니다. The Great Plain에서 대문자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평원도 플레인인데 그걸 대문자 처리해서 고유명사로 쓰게 되면 그 미국 중서부에 있는 엄청 큰 그 대평원 있죠. 산 하나, 산맥 하나도 없는 그 중서부 지대의 어떤 그런 지형을 나타낼 때 The Great Plain 이렇게 표현을 하죠. 대평원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맛이 가미되지 않은 티셔츠에 무늬가 들어져 있지 않은 그래서 어떤 것도 섞이지 않게 100% 완전히 잘못된 완전히 오른해서 완전히 순전한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평범한이라는 뜻인데 평범함이 좀 잘못돼서 그죠? 약간 부정적으로 예쁘지 않은 멋있지 않은 이런 뜻으로도 좀 쓰일 수 있고요. 그죠? 평범하지 여자친구 예뻐 평범하지 미칠 거 아니야. 지 눈에 무조건 예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플레인하면 끝난 거야. 그 다음 플레인 또 무슨 뜻으로 쓰이나? 평원이라는 뜻으로서 지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몇 번이냐? 8번 갑니다. deviant. 자 99쪽 우리 빨리 볼까요? deviant. deviant에서는요 우리 그 박스 끝에 동사 원형의 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deviate입니다. deviate 뭡니까? deviate 벗어나답니다. 일탈하답니다. deviate에서 deviant로 이제 파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적인 정상이 아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His deviant behavior. 그의 일탈적인 그죠? 말 그대로 기준을 벗어난 상식을 벗어난 행동, 일탈적인 행동은 친구들마저도 놀래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1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번 읽어봐. 발음 못하던데 애들 이걸 발음시키면 잘. 13번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우리 B하고 똑같습니다. B, rain이라고 B하고 똑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이건 뭐죠? 통치라는 뜻입니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됐을까요? 예문 얼른 볼게요. 자, 두 번째 예문 Queen Elizabeth II reigned over the United Kingdom for more than 70 years.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70년도 넘는 기간 동안 영국을 reigned 됐습니까? reigned라고 하면 비가 왔다도 되겠지만 통치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 그죠? 비하고 똑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네, 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디 있습니까? 21번 주칠게요. dwelling 했잖아 아까. 여기 있네. dwell 아까 뭐였어? 거주하다였지. inhabit하고 똑같이 dwell 거주하다였고요. 그래서 inhabitant 거주자, dweller 거주자 이랬는데요. dwelling 나와 있습니다. 집이라는 뜻도 되고요. 주거지 이런 뜻도 되고요. 그냥 거주 행위라는 추상성을 띄고 거주 행위, 거주라는 뜻으로도 dwelling이라는 단어가 쓰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내려가시다가 뭐가 있습니까? 다이버시티 앞에 뭐가 붙었어? 26번 바이오 동그라미 칠게요. 다양성 앞에 바이오가 붙었습니다. 종의 다양성, 생유의 다양성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겠네요. 넘기겠습니다. 28. 자, relief 갑니다. relief 이거 저거 했지요. 했는데요. relief 갈게요. relief가 뭐라고 했어요? relief가 고통을 줄여주다야. 고통을 줄여주다야. 명사구는 뭡니까? relieve입니다. 명사구를 하나 써두시고요. relieve 동사의 명사구는 relieve인데요. 이 relieve라는 이 단어는 고통을 줄여주는 걸 모두 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잡아봐. 신체적으로 내가 어디 아파. 그랬는데 얘가 진통제 먹었더니 이제 어떻게 된 거야? 고통이 경감되죠. 고통이 완화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경감 완화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고요. 정신적으로 너무 예민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런데 relieved 됐다. relief를 느꼈다. 이렇게 하면 또 무슨 뜻입니까? 안도, 안심,
그 다음에 스트레스 릴리프 하면 뭐야? 스트레스 줄어든 거잖아. 해소. 됐을까요? 이런 뜻으로. 심리적으로 불편한 거가 줄어든 거죠.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elief 무슨 뜻으로 쓰이죠? 가산명사로도 쓰일 수 있거든요. 재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민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구호 활동이나 구호품을 증정하죠. 저 블랭킷이라던가 아니면 식수라던가 뭐 라면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그치? 그렇게 하고 구호 활동, 구호 물자, 그죠? 다 고통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신체적으로 아프고 힘든 거 줄여주는 건 경과 완화, 심리적으로 불편한 거, 불안한 거 낮춰주는 거는 안도, 안심, 해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 가서 도와주는 활동이나 물자, 됐나요? 구호라고 이렇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좀 유연하게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3번점이다. 읽어봐. atmospheric. atmospheric. 당연히 atmosphere에서 R2로 끝나야 되죠. R2로 끝나면 명사고요. atmospheric 이렇게 하면 형용사가 되는 건데 고개 드시고 atmosphere 뜻 두 가지. 뭐가 있어? 오, 분위기가 먼저 나오네. atmosphere 하면 물리적으로 대기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가 분위기라는 뜻이죠. 됐을까요? 대기 중에 뭐 질소가 몇 %다 이렇게 대기라는 뜻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분위기가 왜 이러지? 이렇게 분위기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어. 그러면 atmospheric 하면 뭐가 되겠어요? 형용사니까 빨리 봐봐. 103조 대기의라는 뜻도 되고요, 분위기가 있는이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어. 분위기가 있는. 분위기가 있느냐, 분위기의가 아니라 분위기가 있는. 두 번째 영어 빨리 봐. The film. 그 영화는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분위기 있는 어떤 무드를 만들어냅니다. 되나요? 영화 안의 장면이 굉장히 분위기 있는 어떤 무드를 만들어낸답니다. 그죠? 장면 안에서 부드러운 조명과 그 다음에 잔잔한 음악이 사용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있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단어 erode. 첫 자료나 잠깐 볼게요. erode는 뭐냐면 좀 잡아라. 부식시키다가 있고 침식시키다가 있어. 얘들아 부식이라는 건 뭐야? 화학적으로 산성, 염기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화학적으로 이렇게 약해지게 만드는 과정을 우리 부식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바람이나 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막 깎이는 건 또 우리 침식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어쨌든 화학적이든 물리적이든 약해지게 만드는 부식, 침식이라는 과정을 다 erode라고 합니다. 됐죠? erode. 그래서 약화시키다, 침식시키다, 부식시키다, 저하시키다. 됐죠? 침식이 되거나 부식이 되면 어쨌든 약화되잖아요. 그죠? 망가지게 되죠. 빨리 써. 그냥 쓰면 빨리 외워. erosive 하면 부식의 침식을, 그래서 부식 하면 부식 침식 하면 erosion까지 철자 확인하겠습니다. erode, erosive, erosion 까지. erode, erosive, erosion 됐을까요? 이렇게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쭉 내려가시다가 decode 갑니다. 코드 앞에 D 동그라미 칠게요. code. 코드가 뭐야? 코드가 암호지, 부호지. 그러면은 D가 붙었으니까 뭐야? 암호화해놓은 거를 푸는 거죠. 깨는 거죠. 해독하답니다. 해독하다, 해석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disposal 했습니다. 전에 했던 단어입니다. 전에는 disposition이 나왔었거든요. 저기요, disposition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disposition하고 제가 disposal까지 구분해야 된다라고 설명 분명히 드렸습니다. 옆에 disposition이라고 한번 써볼까? disposition 똑같이 dispose에서 파생했어요. 똑같이 dispose에서 파생했는데 여기서 해석에 따라서 disposition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dispose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에 따라서 disposal이라고 파생이 돼서 이렇게 명사화가 다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쓸게요. disposition 뭡니까? 기질, 성향이죠. disposition, 기질, 성향, 폭력적 기질, 어떤 성향, 진보적 성향, 기질 성향이라는 뜻이 한 가지 있고요. 1번. 그죠? 두 번째 뜻이 뭡니까? arrangement랑 똑같습니다. 배열 배치라는 뜻을 씁니다. dispose가 뜻이 세 가지라서 그래요. 그 다음 맨 마지막 dispose가 전치사 of를 달았을 때 dispose of가 무슨 뜻이야? 어떤 것을 처분하다죠. 처분하다죠. 그래서 dispose하면 처분. 됐을까요? 처분한다는 건 무슨 뜻이?
처리 처분한다는 건 버린다는 뜻이죠. 없앤다는 뜻이죠. 이거 빨리 처분해봐. 이 물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뭐 팔든 당근에 올려서 아니면 뭐 나눈 걸 하든 그렇게 해서 없앤다는 뜻이죠. 처리 처분. disposal. 처리 처분. 됐습니까? 예문 보겠습니다. 103쪽 세 번째. There is a need. 자,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disposal technique. 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지? 뭐 할 수 있는? that recycle fruit processing waste 이렇게 있습니다. 과일을 가공 처리하여 나온 그죠? 과일 껍데기 같은 수박 같은 거 먹고 나면 껍데기 장난 아니지. 이런 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처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did you check out? 체크했니? 확인했니? waste disposal 쓰레기 처리 에어리어까지 붙었으니까 쓰레기 처리장 됐습니까? 쓰레기를 없애고 버리는 처리장 확인했니?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서 해석하실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조금 내려가시다가 어디로 가냐? 17번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 내서 읽어봐. inevitable 불가피한입니다. 저기요 불가피한 부득이한 그다음에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이렇게 결정하는 게 불가피했어라는 건 원했던 건 아니지만 상황상 그럴 수밖에 없어서 피할 수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이라는 뜻이 이거 inevitable이죠.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inevitable 불가피한. 불가피하다는 건 뭐야?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써볼까요? unavoidable. 자, 동의 표현으로서 unavoidable 정도로 바꿔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4번 갑니다. 24번 subjective. subjective의 반대말 objective. 주관적인, 객관적인 이 정도로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다음 티슈 27번 티슈 할 때 우리가 화장지 뽑아 쓰는 거 그것도 티슈라고 하지만 그렇게 안 쓰고 티슈는 무슨 뜻이죠? 조직이죠. 어떤 조직? 뭐 범죄 조직이야? 티슈 뭡니까? 뭐 근육이라든지 세포 같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조직 됐습니까? 어떤 구성에 있어서의 조직. 두 번째 예문 읽을게요. 105쪽 밑에서 네 번째. 자, muscle tissue helps the body move. 근육 조직이 우리 몸이 움직이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마지막 단어 하나 남았습니다. 29번 occupy. occupy 저하고 했죠? 우리만 해봐. 초반에 나오고 occupy 했다. occupy 무슨 뜻이야? 차지하다지. 그지? 그럼 질문 좀 하자. occupation 하면 무슨 뜻이야? 어떤 사람이 한 그거 사회나 그지? 어떤 한 그 직장이나 하는 어떤 그 자기 삶의 영역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죠.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선생님은 뭘 차지하고 있죠? 사교육에서 영어 교육을 차지하고 있죠. 뭡니까? 직업입니다. occupation. 차지하고 있는 직업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 occupation도 어떤 뜻으로 쓰냐면 봐봐. 스케줄표가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있으면 니네 오늘 스케줄 어떻게 돼? 뭐 오전에는 뭐 하고 오후에는 운동하고 저녁에는 영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스케줄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스케줄을 차지하고 있는 활동 써볼까? 활동 이런 활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액티비티라는 뜻이 아니라 스케줄을 차지하고 있는 내가 해야 할 행위나 활동들 아시겠죠? 그런 뜻으로도 occupation 쓰일 수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게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occupation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럼 뭡니까? 점유, 점거, 점령 됐죠? 점유, 점거, 점령 이런 뜻으로 차지하다 이게 또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건 직업 그 다음에 내가 내 스케줄을 채워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내 일상을 차지하고 있는 내가 해야 할 어떤 정해놓은 활동들 됐습니까? 이렇게도 쓰이고요. 점유, 점거, 점령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자 잘 들어. 점거, 점령, 점유라는 세 번째 뜻으로 쓰일 때는 occupation을 쓰기도 하지만 occupancy를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occupancy로 쓰이기도 합니다. 철자 한번 써볼까요? occupancy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직업은 무조건 occupation이야. 활동? 그죠? 내 스케줄 차지하고 있는 활동 무조건 occupation이야. 그런데 세 번째 뜻으로 쓰일 때는 occupancy 이렇게 철자를 살짝 바꿔서 쓰기도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돼갑니다. 소극적으로 쫓아오지 말고 적극적으로 쫓아오면서 아까 본인이 못 썼던 뜻 있으면 단어 한번 외우고 넘어가. 그러면은 제시 빨리 보고 집에 갈 수 있잖아. 그지?
자, 데이 29 갑니다. 위에서 두 번째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시죠? longevity. 읽었니? longevity. long에서 뭔가 길다는 느낌은 들죠? 무슨 뜻입니까? 수명이라는 뜻도 되고요. 장수, 무병장수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Key factor in promoting. 그지? 오, promote 나왔어. 그지? promoting longevity. promote가 뭡니까? 앞으로 나아가다죠. 개선하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촉진, 증진 이런 뜻이네요. 장수를 증진시키는, 장수를 촉진시키는 핵심 요소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밑에 단어 별달겠습니다. delibe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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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iberate 별을 좀 달게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형용사 뜻 두 개, 동사 뜻 하나로 쓰이거든요. deliberate, deliberate. 첫 번째, deliberate, 의도적. 의도 내지는 고의적. 이런 뜻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어디게 먼저 나오냐? 의도 하나밖에 안 나왔네.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고의적이고 다 같은 뜻 아니야. 여기는 다 같은 뜻이야. 근데 이거 말고 deliberate가 뭐냐면 말 그대로 신중한이라는 뜻을 잘 씁니다. 신중한 결정. 신중한. deliberate decision 하면 신중한 결정. 신중한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세 번째 변하겠습니다. 동사로 쓰였고요. 심사숙고하다. 성찰. 심사숙고 성찰. 성찰 내지는 숙의하다. 숙이 뭐야? 굉장히 깊숙이 그저 심도 있게 의논하다. 숙의하다. 됐을까요? 3시간의 딜리버레이션 끝에 결국에는 그저 그 계획을 미루기로 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deliberation 이렇게 되죠. 명사, 형용사 두 개 동사 하나였다가 동사 deliberate를 명사화해서 deliberation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안 돼. 그럴 수 없어. 굉장히 웃긴 단어인데 6번 갑니다. 6번 뭐라고 돼 있냐? 6번 뜻 뭐라고 돼 있냐? 리어가 무슨 뜻이야? 리어가 무슨 뜻이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리어 써볼까? 하나 첫 번째 기르다, 양육하다. 기르다, 양육하다 할 때 우리 또 어떤 단어 쓰죠? raise라는 단어 쓰나? raise children, rear children, rear children 이러면 기르다, 양육하다죠? 기르다, 양육하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rear 이게 정식 표현입니다. rear view mirror입니다. 저기야. 얘들아, 우리 옆에 보면 자동차 보면 옆에 이렇게 뭐 달려 있어요. 백미러라고 하잖아. 백미러라고 하지. 중간에 차 안에 있는 것도 뒤를 후방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달려 있는 것도 뒤쪽을 볼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리어가 후방입니다. 리어가 후방 쪽을 보게 해주는 거야. 백미러는 뒤에 붙어 있는 미러라는 뜻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앞쪽에 미러 붙어 있지만, 그지? 차에서도 전방 앞쪽에 붙어서, 그래서 운전자가 이렇게 룸미러랑 리어뷰 미러라고 원래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어떻게 하냐, 후방에 차들이 쫓아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래서 확인할 수 있죠. 리어뷰 미러라고 하죠. 후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어 하게 되면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과 후방, 뒤쪽의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지요? 그다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라서 한 번만 읽을게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인데 12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라서 이렇게 읽은 겁니다. resilience. 여기 써봐. 회복 탄력성. 멋진 단어 아니야? 아니 살면서 시련이 안 올 수 있나? 시련이 안 오는 사람도 있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삶은 시련이 오거든요. 그렇잖아. 아직은 시련을 겪은 적이 없나? 내가? 근데 그 시련이라는 게 꼭 엄청 대단한 것일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이거 시련이다라고 하면 남들이 생각할 땐 진짜 저런 게 무슨 시련이야라고 별게 아닌 거였어도 시련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이게 말 그대로 신체적으로 어디 다친다던가 이런 것도 있지만 마음을 다쳐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어떤 시기를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슬럼프에 빠졌다가. 근데 사실 중요한 건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회복해서 올라오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복 탄력성입니다. 너무 멋진 단어인데요, 이 단어. resilience죠. resilient. 됐을까요? 두 번째 예문 읽겠습니다. 자, 아니 예문 두 개 다 읽을게요. 너무 좋은 단어입니다. Resilience is necessary for our physical survival. 회복 탄력성은 우리 신체적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이죠. 그죠? 이거 신체적 어떤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뭡니까? Remarkable resilience in overcoming difficulties.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 이 놀라운 회복력, resilience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없네요. 어떻게 나오나? 하나 더 끝내겠습니다. 28번 yield. 끝나서 28번 yield 갑니다. yield. 이것도 설명을 한번 전에 국회하다 했었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우리나라 도로 표지판 그려놨어. 우리나라 도로 표지판에 양보라고 써져 있고요. 우리나라 도로 표지판에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전 안 하기 때문에 신경 써서 안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도로 표지판에 영어로 yield라고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죠? 이게 병목 현상이라고 하죠. 차선이 이렇게 좁아지면 그죠? 2차선이었다 이렇게 쭉 만나면서 좁아지면 한 대 한 대씩 들어가요. 그죠? 이게 보통 이유들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양복, 굴복. 저주라는 거지. 좀 지라는 거지. 양보하다, 굴복하다. 됐을까요? 이런 뜻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뜻이 yield가 뭡니까?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뜻 별갈게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뭐죠? 생산, 양산, 생산, 뭐라고? 생산, 양산, 수확 이런 뜻이지. 그지? 그래서 crop yield 하면은 그 농작물 생산량, 수확량 이런 뜻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108조 밑에 세 번째 average yield for visit. 그죠? 한 번 방문할 때마다의 평균 수확량 이렇게 있죠. 수입, 작황 이런 뜻을 씁니다. yield 뭡니까? 어떤 느낌을 생겨나게 하다. 물리적인 거 말고 추상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다, 산출하다, 어떤 느낌을 생기게 하다, 어떤 생겨나게 하다, 산출하다, 생산하다, 생산량, 산출량, 작황량, 수확량 다 됩니다. 아시겠죠? 물리적으로 어떤 것을 생산해서 만들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추상적으로 어떤 결과를 자아내다, 생산하다, 결과를 만들어내다, 부정적 결과일 때라도 만들어내다라고 할 때 yield라는 단어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간 넘길게요. 마지막. 오, 지쳐가고 있어. 자, 어려운 단어입니다. 5번 compromise. compromise 주점씨가 compromise 무슨 뜻이니? 자신이 알고 있는 compromise 빨리 얘기해봐. 뭐야? 제일 많이 쓰이는 거 타협하다죠. 타협 절충하다입니다. 타협 절충 양보하다까지 들어가. 타협한다는 건 무슨 말이니? 한 발짝씩 물러서자는 거지. 타협한다 해서 절충한다는 건 조금씩 양보해서 뭡니까? 합의점을 찾자는 거죠. 타협 절충하다는 뜻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2번에다가 하고 훼손시키다입니다. 훼손시키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다 괄호를 써야 돼. 훼손하는데 봐봐. 뭐 문화재를 훼손시켰다. 뭐 이렇게 물리적 훼손을 말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이미지 평판 같은 이런 추상성이야. 그지? 와 진짜 청렴결백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와 저 사람이 저런 짓을 했다고? 진짜 그 사람의 이미지 평판을 실추시키는 사건이다. 실추시키는. 됐습니까? 실추시키다죠. 훼손시키다죠. 그런 식으로 추상적 어떤 이미지에 대한 훼손이라고 할 때, 그죠? 김수현아 알지? 배우. 이제 해외에서 저기 뭐야 광고 찍고 하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한다는 거.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뭐지? 근데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무죄 판결 아닌 것 같아. 뭐지? 저 도리도리는 뭐지? 뭐지? 도리도리 뭐지? 간단한데요? 약간 충격적이지 않았습니까? 뭐 별그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 막 세상 여자 다 보여줄 것 같이 막 그렇게 하더니 미성년자랑 놀아다니는 사진을 갖다가 막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막 일파만파 이렇게 해갖고 거의 그 사람의 몸값이 장난이 아니었을 텐데 한 몇백억에 달아야 되는 정도의 그죠? 엄청난 K 드라마를 대표하는 스타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의 그 뭐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진이었죠. 그지? 집에서 망가지고 있는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여자애가 자살하면서
그게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아저씨에 나왔던 애 아닌가 걔가? 그치? 어쨌든 컴프로마이즈 훼손시키다 합니다. 실추시키다 합니다. 되셨죠? 좋습니다. 많지 않아. 거의 다 끝났어. 조금만 힘을 내.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proportion. 오늘 할 건데요. 오늘 저하고 공부하면서 할 건데요. 오늘 저기요 숙제 하셨으면 기억날 건데 숙제 우리 그 올림포스 범인의 비례 대표제 얘기 나온 거 기억나? 이거 안 했나? 아이 저 도깨지 꺼내봐. 도깨지 꺼내봐. 54쪽 펴봐. 책을 다른 걸 가져왔어. 이거 어떻게 뭘 갖고 왔는데? 그 똑같은 게 두 개가 왔는데 그 다른 걸 가져왔어. 그럼 똑같으면 보면 되잖아. 펼치기만 해. 그럼 쓰지 말고. 이거 환불 할 거야? 아니 아빠가 두 번 풀라. 두 번 풀래? 네. 완전 됐어요. 똑같은 양이 더 왔어. 그러니까 내가 문제 사줄게. 진짜요? 어. 진짜로 내가 문제 사줄게. 15,000원. 뭐라고? 5,000원. 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너 어차피 그 책을 어디 가서 팔 수도 없을 거고 저 당근에 올려도 15,000원이면 얼마 팔 수 있어? 5,000원. 장사가 많이 뭐라고? 15,000원. 딜은 누가 그따구로 해? 17,500원짜리. 뭐라고? 17,500원짜리. 원래 얼마나 돼 있냐? 얼마나 돼 있지? 많이 좀 저 새끼 그거 그새 속인 거야 나한테? 아 진짜 그거 좀 속인 거야 저 미친놈이야 저 10,000원 1,000원. 하나도 많아. 10,000원? 아니 내 선생님이 이게 책이 여기다가 이 책을 한 건 니네 학교 선배들이 쓰는 책이었으니까 내신법이었으니까 이 책은 또 내신법으로 쓰는 학교들이 많아. 그래서 지금 내 책도 수업하는 한 학교도 2학기 때 이 책이 시험 범위거든요. 올림포스 1을 중간고 1학기 때 썼었고 2를 쓴다고 했는데 책이 이제 여기 내가 들고 다니니까 똑같은 책을 두세 번 사기는 그래서 근데 뭐 있다고 하니까 그럼 제가 한 권 여기다 두고 한 권 거기다 두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걸 아무리 사겠습니다. 그냥 봐. 이 씨발 54쪽 안 풀었어? 풀었어 안 풀었어 54쪽? 풀었지? 뭐에 대한 내용이야 이거? 기억나 안 나? 법만 풀고 내용은 안 봤나? 무슨 내용입니까?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야기죠. 비례대표제가 뭐니? 아니 저기요 비례대표제가 뭐냐고 설명해봐. 비례대표제가 뭐야? 어떤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힘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맞잖아. 뭐 더불어민주당, 뭐 국민의힘 이렇게 하면은 그 지역구에서 저기 국회의원을 막 배출을 해내잖아요. 그런데 뭐 듣도 보도 못한 막 진짜 정말 소수 정당들이잖아요. 소수 정당들. 그런 사람들은 그 지역구의 대표로서 이 국회의원을 만들 수는 없죠. 그죠?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전국에서 그 당에 투표를 한 사람을 따져봤더니 뭐 한 2% 정도를 차지한다.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 2%라는 국민이 그 사람들을 지지했다는 건 결국에는 그 지역구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국민의 그 의견인 2%를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100명 중 2명은 어떻게 한다? 비례대표제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겠다는 거야. 그 당에서 2명은.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게 비례대표제죠. 빨리 읽어. 비례대표제 영어 빨리 읽어. 두 번째 줄. 프로포션. 프로포션. 널. 그지? 비율에 따른. 그 다음에 빨리 17,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표하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무슨 뜻이 있습니까? 표현하다. 표현 묘사라는 뜻도 있죠. 표현 묘사죠. 됐을까요? 그래서 비례에 따른 대표제, 비례대표제. 됐을까요? 두 번째 단어 나와 있죠.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좋습니다. 110쪽 다시 갑니다. proportion, 비율입니다. 비율
부분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려울 게 전혀 없는데요. 그죠? 그죠? 가져가 이제 거의 다 끝난 거. 24번 갑니다. prosperity. prosperity. 요 단어 하나 잠깐 볼까요? prosperity. prosper까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동사부터 먼저 익히죠. prosper. prosper. 아이고 죄송합니다. prosper. 번영하다죠. 번성하다죠. prosper. 그래서 여기서 prosper 번성하다, 번영하다. 그다음에 flourish, 번성하다, 번영하다. 됐을까요? 그래서 prosper, flourish 이 정도가 동의 표현으로서 그죠? 선지처리 같은 거나 할 때 바뀌어서 나올 수 있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prosper, 번영하다를 명사화하면 prosperity 이렇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다음 26번 tariff. 누가 제일 좋아해요? 뭐? 제일 좋아하는 미친새끼 있잖아. 누구야? 클린턴. 클린턴 아니에요. 저 이름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미친놈 맨날 관세 때린다고 지랄하잖아. 아니 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그 캐나다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지? 캐나다에서 산불이 난 거가 미국에다가 미국 저기 약간 미국 진해 약간 그 북쪽 북경하고 맞붙어 있으니까 영향을 끼쳤다고 캐나다에 자연재해인데 어떡한 거야. 근데 캐나다 불난 거 지한테 그 연기나 나와서 피해줬다고 관세 때린다고 지랄했잖아. 개또라이야. 그지? 타리프죠. 네, 관세입니다. 관세.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단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번 읽을게요. hospital, 병원이지. 병원하고 아무 상관없다. hospitality, hospitality. 반대말 하나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ostility. 써볼까요? hospital, 병원이야. 철자 똑같아. hospitality 하면 환대. 그다음에 hostility, 적대. 누구를 반기면서 맞아주면 환대. 그죠? 누구를 밀어내면 적대. 됐습니까? 환대, 적대. hospitality, 그 다음에 hostility.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단어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8번. fluctuate에서 fluctuation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도표에서 많이 나옵니다. 쌤 손 해봐. 이렇게. 도표 그래프 같은 데서 오르락 내리락 그죠? 이렇게 하는 구간들 있죠. 도표에서. 그죠? 하락세만 이어진다, 상승세만 이어진다 이런 거 말고 오르락 내리락 들쭉날쭉 변동 요동 이렇게 하는 구간에 fluctuation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변동하다, 요동하다라고 할 때 fluctuation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형광펜이나 색깔 다른 꺼내셔가지고요. 저하고 필기했던 단어들 중에서 수업했던 단어들 중에서 모르는 단어 있으면 한번 더 확인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시 가능한가? 쉬는 시간에 바로 제시 볼 사람 빨리 보시면 9시 반에 보내드리고, 제시 안 되시는 분들은 9시 반에 나오셔야 됩니다. 됐죠? 표시하신 다음에 뭐 틀렸는지 정도만 확인하겠습니다. 질문 좀 받을게요. 오케이. 녹회책 꺼내봐. 책 한 번 끝났어. 녹회책 끝났잖아. 그지? 오늘까지 하면 녹회책 끝났죠. 자, 질문하겠습니다. 너 쪽에 몇 번 이렇게, 아니, 몇 개 틀렸는지 확인 좀 하고. 자, 유닛 8, 9에서 질문 8, 9, 뭐, 상관없어. 범위 내에서 질문. 몇 쪽 몇 번 이렇게. 뭐 맞았는데 나 내용을 잘 모르겠어. 그래도 괜찮아. 틀렸는데 뭐 이해가 됐으면 넘어가도 돼요. 본인이 모르겠는 거 질문하겠습니다. 몇 쪽? 63쪽. 오케이, 그 다음 62쪽. 그 다음 뭐라고? 64쪽. 네. 쪽에 ABC 중에 뭐 틀렸니?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답은 4번이야. 오케이. 그다음
18로 넘어가나요? 질문. (116조) 아, 좋습니다. 이 부분은 한 10번 읽었거든. 약간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답을 찾을 수 있어.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약간 내용이 뭔가 설명이 더 필요해. 도대체 뭐 어쩐다는 건지, 어떤 아이를 훈육하기 위한 환경에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약간 의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줄 알아서 이거 여러 번, 한 10번 정도 읽었거든요. 다시 읽었거든요. 한국말 해석도 또 다시 읽어보고 또 영어로 다시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제목이나 아니면 밑에 나와 있는 어휘상 부적절한 걸 모르는 건 문제가 없어서 문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쨌든 의미적으로 조금 연결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제가 연결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면서 진행할게요. 또 그 다음 없습니까? 그러면 한 개만 하고 쉬겠습니다. 한 개 하겠습니다. 어법에서는 설명할 거 없니? 좋아. 잘하나 보네. 1번 하겠습니다. 1번 어려워. 62쪽 1번 어려워. 62쪽 1번. 62쪽 1번. 맨 마지막 단어, 맨 마지막 문장에서 critics 동그라미입니다. critics. 맨 마지막 문장이 critics부터 시작하잖아. critics의 입장에서 뭘 critics 위에서 critics 앞에까지는 전부 다 자연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요. 맨 마지막 문장만 자연법을 옹호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죠? 옹호하지 않는 입장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을지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연법이 뭐니? 자연이라는 단어 있잖아. 자연, 내추럴이라고 할 때, 그치?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단어, 내추럴이라는 단어를 자연으로만 볼 수가 없고요. 또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nature, 내추럴로 가정한 거예요. 그냥 해석상은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깔려 있는 뉘앙스가 뭐냐면, 자연적이라는 자연, 일반 썰게 자연, 천성, 본성, 선천성. 빨리 봐. 네이처를 하게 되면 어떤 천성, 본성 아니면 어떤 것에 있어서의 어떤 본질, 근본적이라는 게 뭐야? 인간의 어떤 본성이다, 인간의 본질이다, 선천성이지, 타고난 거란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네이처라는 단어는 자연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본질, 본성. 그래서 인간을 놓고 보면 인간에 있어서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 선천성, 어떤 후천적인 어떤 문화적인 거나 국가적인 거나 아니면은 뭐 인종적인 거나 이런 후천적으로 얻은 거 말고 그냥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가지고 있는 선천성.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내추럴로는 그 자연법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어떤 개념이 깔려 있냐면 인간의 선천성을 기반으로 한 법입니다. 저기요, 인간의 뭐를 기반으로 한다고? 선천성을 기반으로 한 법이야. 뭐 어느 나라 사람이다, 어떤 문화권에 섰다, 어떤 언어를 쓴다, 이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자연법은 인간의 선천성, 그치? 인간의 본질을 기반으로 만든 법이죠. 저기요, 사람이 사람 죽이면 되냐? 사람이 사람 죽이는 건 모든 인간에게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남을 죽인다는 게 나쁜 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내추럴 로에 따르면 선천성을 기반으로 한 자연법에 따르면 인간을 죽이는 건,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하는 건 나쁘다. 무조건 이렇게 되죠. 근데 봐봐, 내가 군인이야. 전쟁터에 나갔어. 내가 쟤 안 죽이면 내가 죽거나 내 동료들이나 우리 나라 국민들이 다쳐.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지. 죽이는 건 나쁜 게 선천성에, 그러니까 내추럴로에 따르면 나쁜 거지만, 그런데 상황상 놓고 보면은 그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그래서 처벌을 받나요? 처벌 안 받죠. 오히려 상을 받죠. 그렇지 않나? 그 다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 그치? 아니면 누가 나를 폭행하려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어해야지. 그러는 과정에서 그 새끼가 나를 때려갖고 내가 같이 맞서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을 죽였어. 그치? 그럼 뭡니까?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걸 우리는?
있잖아. 정당방위. 그러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그런 선천적인 어떤 인간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선천성에 기반한 내추럴 로에서 나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치? 어떤 상황적 특이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보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갈게요. 자, according to natural law theory, 천천히 자연법 이론에 따르면, 이거 꽉 보신다 했어. 자연법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 원칙, moral principles are not simply the result of human convention or social agreement. 이렇게 돼 있어. 인간의 관습이나 사회적 합의, human convention or social agreement 줄쳐봐. 이거 뭐야? 어떤 특정 사회가 정해놓은 후천적 요소죠. 됐습니까? 후천적 요소죠. 문화권마다 다를 수 있는 후천적 요소지. 이거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특정 문화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 사회적으로 정한 게 아니야. 선천적인 거야. 그래서 자연법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 원칙은 뭐를 기반으로 한다? are based on fundamental principles of nature, including human nature. 즉, 근본적인 어떤 본성이라는 근본적인 원리.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의 선천성을 포함하는 이런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자연법. 이 말하는 도덕적 원리죠. The term natural law refers to a set of ethical and moral principles. 자, 자연법이라는 이 용어는 일련의 윤리적 도덕적 원칙인데, 부연 설명 부분이 중요해. They are thought to be inherent 동그라미 in the natural world and applicable to all human beings. 이게 있습니다. applicable 동그라미. inherent에 밑줄 쳐놨을 수도 있죠. inherent 무슨 뜻입니까? inherent 무슨 뜻이야? 내재된, 타고난 이런 뜻이지. 자연법이라는 용어는요, 말 그대로 자연계에 이미 내재돼 있고 본질적으로 내재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한테 공통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이죠. applicable. 맞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맞죠?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련의 도덕적 어떤 윤리적 규칙, 원칙, 이거를 자연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These principles are considered. 그러면 이러한 원칙은 어떻게 했니?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objective, universal, and immutable, and are often seen as a source of guidance for human behavior.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칙, 저기요, 유도리 있게 어떤 문화권, 어떤 사회, 특정 사회, 이거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없는 거잖아. 그죠? 모든 인간한테 뭐 시대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시공간 다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거잖아.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을 기반으로 만든 거니까. 그러면 이러한 원칙은, 그지? 뭐 할 수 없어. 주관적일 수 없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유니버셜, 보편적이어야 되고. 또 뭐죠? 이뮤터블이 뭡니까? 뮤테이트가 무슨 뜻입니까? 뮤테이트가 뭐야? 돌연변이하다죠. 변화하다죠. 저기요. 뮤테이트가 돌연변이라고 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게 돌연변이잖아. 맞지? 변이는 변하는 건데 돌연이라는 건 급격하게 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됐나요? 그러면 뮤터블이라고 하면 가변적인이죠. 변할 수 있는 이죠. 이 뮤터블 하면 뭡니까? 가변적이지 않은 거죠. 항상성을 가지는 거지. 안 바뀐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자연법은 안 바뀌죠. 맞잖아요. 객관적이죠, 보편적이죠, 안 바뀌죠. 그게 자연법입니다. 그리고 뭐로 여겨지죠? 인간의 행동에 대한 어떤 지침의 원천으로서, 가변적이지 않으니까 모든 인간한테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으로서 여겨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게 맞죠? 객관적이라는 건 뭡니까?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누가 봐도 똑같은 건 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죠 지금.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 내려갈게요. Natural, 그다음 문장 Natural law theorists believed. 그래서 자연법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The natural world operates according to a set of rational principles, and that these principles can be discovered through human reason and observation. 이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법 이론가들은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That and that. 병렬구조죠. 두 가지를 주장합니다. 첫 번째, 자연계는 일련의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작동한다. 솔직히 말하면 난 3번 살짝 갸우뚱했어. 살짝 갸우뚱했어. 맞을까? 합리적이란 말이 문맥상 맞을까? 그치? 아니. 그러면 어떤 상황적 특이성 이런 거 어떻게 다 설명할 거야? 근데 설명이 안 되고 한 가지 원칙으로 유연하지 못하면 이것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건데 이게 어떻게 합리적이지 않은 나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근데 뒤까지 다 가보면 갸우뚱했지만 결국에 그러니까 대놓고 아예 틀린다면 5번이거든요. 5번까지 내려간 다음에 3번이 왜 맞는지 다시 처리 한번 해볼게요. 저기요. 인간은 어쨌든 감정도 가지고 있지만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죠. 맞죠? 이성이 영어로 뭐야? reason이죠. 그 문장 안에 나와 있어. 이성이야. 이유가 아니라 이성으로 쓰여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성적인 존재인 거 맞죠? 그죠? 그래서 보편타당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기반한 법이기 때문에 3번이 맞는 답이더라고. 선생님이라고 보자마자 3번 맞겠다 이건 아니야. 내려가서 절대 아닌 거 찾으면 3번은 상황상 맞을 수도 있는 단어이더라고요. 자, 갑니다 다시. 자, 자연법 이론가들은요, 자연계가 뭡니까? 굉장히 일련의 합리적인 원칙들에 따라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 원칙들은요, 인간의 reason, 뭡니까? 이성이죠. 그다음 관찰이죠.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관찰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오감을 사용하여. 그걸 통해서 이러한 원칙들은 발견될 수 있다라고 이들은 자연법 이론가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자, 그거를 대의로 봤습니다. 앞문장의 주어를. 그래서 이 자연법 이론가들은 주장하기를 이러한 원칙들이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가 없네요. 토대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법적인 체계의 토대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they are binding. 이러한 자연법 도덕의 원칙들이 그죠? 모든 개인을 다 이렇게 한데 묶어준다라는 겁니다. 뭐에 상관없이 regardless of their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 그들이 어떤 문화에 속해 있는가, 어떤 사회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가랑 상관없이 모든 개인을 다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뭐야? 자연법은 이런 거고 자연법을 그죠? 주장하는 학자들의 입장은 이러하다죠. 그죠? 근데 맨 마지막에 크리틱입니다. 자연법 반대하는 사람. 그게 잠깐 들어봐. 그럼 자연법 반대하는 사람은 맨 마지막 문장 안 읽어봐도 니네 문제 푼지 좀 오래돼서 영 기억 안 날 텐데 그냥 선생님한테 설명 들은 거를 기반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자연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들 왜 비판하겠어? 그럼 보편적 원리가 적용 안 되는 상황은 어떡할 건데?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게 자연법이 주장하는 거라면 그럼 전쟁에서 군인이 적을 죽이지 마라? 그럼 내가 죽어? 누가 나 괴롭히려고 하는데 정당방위 하지 마? 죽이는 대로 죽어? 죽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악인이면? 그 전쟁의 상황이면? 그러면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문화적 상황이 그죠? 아니면 어떤 문화적이라든지 사회적 상황들 어떻게 할 건데? 유연하게 대처 안 되지 않아? 이런 말이 나와야지. 맞잖아? 보겠습니다. Critics of Natural Law Theory. 이 자연법 이론을 비난하는 사람 뭐라고 주장하냐면 It relies too heavily on unprovable. 너무나 검증되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신성한 목적의 어떤 존재. 신성한 목적의 존재. 신적인 목적의 존재에 관해 증명할 수 없는 가정에 너무나 의존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죠? 이 설명까지 묻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기 자연법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약간 종교적 색채가 깔려있어요. 신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니? 선생님 종교하고 상관없이 얘기하는 거야. 그들의 주장이야. 그지? 신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그지?
그러면 인간이 어쩌야 되는지에 대한 보편 타당성을 우리는 신께서 주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언어, 어느 문화과 상관없이 신께서 주신 우리는 보편 타당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이 있다. 이게 깔려 있는 게 자연법이야. 자연법을 옛날에 저는 철학하면서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신께서 주신 인간이라는 어떤 보편적 선천성을 기반으로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신의 어떤 뜻에 따라서라고 말하는데 입증 가능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비난할 만하잖아요. 신을 안 믿는 사람. 맞죠? 그렇게 비난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 5번입니다. 5번. It failed to account for. 뭡니까? 바로 자연법은 account for 주실게요. 무슨 뜻입니까? account for 뜻 진짜 많다고 저하고 있었는데 설명하다죠. 설명하다죠. 그리고 자연법은 fails to account for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를 설명 못하는데 uniformity가 뭐야? 동질성이죠. 동질성을 설명 못하냐? 동질성을 주장하지. 동질성을 설명하는 거. 인간이기 때문에 동질하게, 균질하게 똑같이 이런 거잖아. 동질성, 균질성이잖아. 동질성을 설명해 주는 게 자연법이고, 그치? 다양성을 설명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틀렸죠. Moral beliefs and practices across cultures and historical periods. 이게 있습니다. 그죠? 어떤 cultural, 문화적이고, 그다음에 historical, 역사적인 시기를 넘나드는, 가로질러, 그죠? 이거랑 상관없이, 이런 뜻이죠. across가. 문화적, 역사적인 것을 다 넘나들며, 도덕적인 믿음이라든지 도덕적 관행의 다양성이 있을 텐데, 그것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지? 균질성 설명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니폼이라는 단어만 설명하고 잠깐 쉴게요. 유니폼이라는 단어는요, 뜻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명사. 그죠? 형용사는 먼저 갈까요? 유니폼 이러면 뭐죠? 동일한, 인지한 이 뜻이고요. 그 다음 명사로서는 뭡니까? 유니폼을 입었다라고 하죠. 스쿨 유니폼이 교복이야. 스쿨 유니폼이 교복이야. 그래서 스쿨을 달아주면 교복도 되고 제복도 되고 군복도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똑같이 입은 옷이죠. 유니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질문도 좀 하고 시간적 여유가 된다고 하면 우리 모의고사 풀어온 것도 조금 연결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시험 갖다 줄 테니까 쉬는 시간에 쉬지 말고 단어 조금 봐가지고 정시 퇴근은 같이 하든가.
그러니까 너 3시에 또 핸드폰을 나 저거 5시였어. 야 이거 뭐가 핸드폰 안 가네? 야너 핸드폰 버려. 야 무슨 5시에 가. 그럼 몇 시야? 그때 몇 시야? 잘 잤네. 근데 왜 우리 학교 시간도 안 나? 너 아직도 안 봤어? 너안 봤어? 보면은 막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체육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고. 원래 보는 거
나는 그렇게 그리고 거기 다 만들고 일단 그 할때만 가도 그냥 봤어. 그 바지도 있어요. 왜? 나는 고등학생 장갑 하려고 했는데 별로더라. 나도 안 해. 그 광고 진짜. 그 용산 그 정도. 용산 혼자 아이리스가 그냥 다 아이리스 2만 원인데 걔 혼자 2만 원에. 아 진짜. 화면이 그냥 거의 저 4분의 1이 날라. 아니 근데 그렇게까지 큰 없다. 근데 난 프로젝트 보고 싶어. 논란이야 논란. 난 프로젝트. 논란 좀 있어. 근데 나는 세계 여행을 서울 갔는데 이 건물에도 어디서 이 건물에도 그게 뭐야 보여주다. 소리가 없나 보다.